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명상부터 하고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걸 재구성해서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모임은 그냥 저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편안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상 잠깐 하고 시작할까요? 종소리 들리시죠? 네. 자기 내면에 집중해 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관찰합니다.
선생님. 오늘 박정환 선생님 저랑 얘기하면서 진행하죠. 이게 카메라 켜는 분이 안 오시면 제가 혼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박정환 선생님 안 오시면은 모임을 접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잠깐 드네요. 그동안 오래 했죠. 네. 서현대 선생님도 오셨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카메라를 못 켜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로 그냥 바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 자료 얘기하면서 생각에 있는 박정환 선생님하고 서영재 선생님도 대화가 가능하시면 네, 중간중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누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긍정 변화를 한다는 거는 자,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 건데, 그죠? 자기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바꾼다는 거고, 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을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박정환 선생님 혹시 그 TCI 검사 해보셨나요?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가보죠. 성격 및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거.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에 기억을 못 이제 하는 건 있어요. 네. 뭐 위험 추구, 뭐 자율성, 자기 초월, 뭐 이런 지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재밌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RD라고 해서 사회적 민감성하고 이건 기질이에요. 기질이어서 사람들한테 공감받고 연결되고 인정받고 이러고 싶은 욕구를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보시면 이건 타고나는 거,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같이 있고 교감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연대감이라고 해서 CO라는 게 있는데요. 연대감은 내가 얼마나 해주고 싶은가 이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RD는 사회적 민감성은 높아. 근데 CO는 낮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내가 공감을 해주기는 싫어 이런 뜻이거든요. RD는 높은데 안녕하세요 CO는 낮다라고 하면 그래서 인정은 받고 싶은데 내가 해주기는 싫어.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성장이 아직 덜 되어 있다 이런 맥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숙이 덜 되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TCI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초월이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자기초월은 뭔가 용어가 이제 애매하지만 아마 박정환 선생님은 되게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기초월은 자연과의 연결감, 사람들과의 연결감,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합의의식, 그 다음에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통찰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항목이 자기초월 항목인데요. TCI 검사에서 자기초월 항목이 나는 자연과의 연결감 이런 거는 뭐 초월적인 존재 이런 거 안 믿어요. 자연과의 연결감 이런 거 뭐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삶의 의미가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초월 점수가 되게 낮거든요. 아마 이런 모임에 오지도 않으시겠죠. 이게 왜 필요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게 성숙하고 관련이 된다. 사람의 발달 단계의 발달과 관련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돈을 벌고 기능을 하면서 살면 그게 다인가? 아니면 미덕을 발달시키고 뭔가 성장이 발달 단계에 발달이 일어나고 의식의 깨어남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연대감 점수나 자율성 점수나 이 자기초월 점수나 이런 점수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개인으로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깨달으려고 하고 성장했는가를 뜻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숨겨진 지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내면에 어떤 특정 단계에 고착되어 이제 계단식 성장이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가 있고, 우리는 그 지도를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오늘은 조금 특징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사람 2명만 오셔도 제가 모임을 지속하겠습니다. 한 명으로 줄어들면 그때 접을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료 그냥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자료, 이게 뭐 옛날에도 봤던 자료지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 책을 보다가 이제 알겠다,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죠. 뭔가 자꾸 소소한 깨달음. 여러분들은 그런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두시나요? 그러면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깨달음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긴 소설 있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그 주인공들이 친구인 것 같고, 내가 뭔가 그게 뭐 독립운동부터 해서 항일운동부터 해서 6.25 전쟁을 다루는 그 시대적 배경을 다루는 건데, 저는 그냥 일개 대학생의 도서관에서 책 파는 사람이지만 막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뭔가 고양되고, 뭔가 이게 대학생들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고 이런 상태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이런 의식 상태는 흥미로운 점은 언제든지 왔다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정체험 또는 변성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도 아무리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상태는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김명권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트숨 하시면서, 트숨이 뭐냐면 막 북소리 같은 거, 옛날에 왜 인디안 부족에서 주술 행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북소리 같은 걸 들려주면서 누워서 호흡을 막 빠르게 시켜요. 그러면서 약간 변성된 의식 상태, 약간 내가 나를 뛰어넘는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나라는 개체를 뛰어넘어서 우주를 품고 있는, 그래서 합일의식을 경험하는 상태에 막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그냥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적당히 가면 쓰고, 그냥 그렇게 의식적으로 뭐 많이 뭔가를 깨달았다 이런 느낌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투숨을 하면 그런 심오한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는데 왜 사람은 그냥 이렇지? 이렇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냥 평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식 상태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약간 변형된 의식 상태에 잠깐 도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속적이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식이 성장하는 계단식 단계는 1단계에서 8단계 정도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속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 영속적으로 우리한테 작용할 수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성장과 발달의 구체적인 이정표,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그 특성을 잃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를, 어린아이가 언어 발달 단계를 통과하면 언어에 접근하는 변하지 않는 통로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언어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절정 체험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성장에도 일어난대요. 성장의 발달은 어떤 단계에 확실히 도달했다면 그 단계의 특성에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대요. 이거는 되게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인격적 성장이나 아니면 미덕의 발달에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막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단계로 그렇게 퇴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그 내가 도달한 단계의 그 특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된 의식이라든지 윤리적 소명이라든지 더 포괄적인 사랑이라든지 다 미덕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탁월한 지성과 자각이라든지. 그럼 언제라도 그런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게 영속적인 특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 상담 코칭에 대한 내용도 써놨는데 훈련과 실질적인 성장 없이는 상위 단계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제가 가끔 그 상담 시연 지도나 코칭 실존 지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뭐 물론 여기 강의를 하기 전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말, 아무 말도 생각 안 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참가자들하고 마음을 맞추고 느끼면서 강의를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경우. 이것도 맞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느낄 주말마다 강의를 하니까요. 너무 오래 했지 그 강의도. 근데 오늘은 마음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별로 강의할 말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그 아이 컨택을 하고 말을 시작하면요 마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은 어떤 상태의 아카식 레코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상태에 접속이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제가 해야 될 말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적어도 그런 말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계 한 계단 올라서서 자유롭게 그 상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담 시연 지도나 코칭 실전 지도 할 때도 자주 느끼는 건데요. 이제 처음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 이제 코칭 실제 연습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상의 단조로움이라든지 흐름상의 고객과 잘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제가 막 이렇게 여러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저 잘 안 보이는데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적어도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있고 투명하게 좀 비워진 상태면 이분이 뭘 어떻게 지금 좀 부족하게 하고 계신지가 이렇게 그냥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상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떤 훈련이나 실질적인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어떤 상태의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뭐 상담이나 코칭은 지난 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오늘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아까 TCI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TCI에서 CEO 점수, 연대감 점수도 낮고 자기초월 점수도 낮고 인내심이라고 인내력이라는 점수도 낮고 이렇게 성장이 필요한 부분의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아니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걸 뭐 신경 쓰면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답답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답답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예요. 꿈은 제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귓방망이를 한 대 탁 이렇게 올려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들지 않으실까요? 완전 승리를 위해 그게 암묵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성장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 성장의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않고 그 돈 많이 벌고 그냥 내 것만 생각하는 단계는 1단계거든요. 부관계 욕구에 해당하는 단계예요. 뭐든지 잡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단계. 1단계에 고착돼서 돈만 많으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슬픈데, 사람이 거의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그냥 살다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실제적인 성장이 있어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힘든 거 인내해보고 힘들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해보고 이러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라는 느낌을 갖는 등 상위 상태를 체험하는 절정 체험을 할 수는 있다. 대부분의 의식 상태가 늘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통성기도라고 하나요?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면서 절정 체험하시는 분들 계시고, 불교에서는 명상하면서 절정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또 집에 가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되게 이기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정 체험은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그 단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단계의 상승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 단계가 확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 위에 단계가 세워진다. 우리 은서숙 선생님도 카메라를 끄셔서 박정화 선생님 들만 아니에요, 잠깐 끄셨어요. 박정화 선생님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단계도 너무 건너뛸 수 없고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단계의 상승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전 단계가 확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 있으세요, 박정화 선생님? 저는 이게 코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칭 같은 경우가 되게 계속 훈련을 해 가는데 이렇게 대단한 점프가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퇴보한다는 거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단지 계속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단계의 상승은 시간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가 세포로, 세포가 유기체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 과정을 분자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세포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건너뛸 수 없다. 상위 상태와 접촉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발달 단계의 전개가 매우 빠르게 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상위 상태와 상태와 접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상과 같은 상태가 상위 상태거든요. 내 의식 상태가 나로 그냥 이렇게 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개체를 주시자로 바라보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 상태가 상위 의식 상태인데, 상위 의식 상태에 접촉할 때 나의 발달 단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감이 오시나요? 은선숙 선생님 동의가 되시나요? 상위 상태에 접촉할 때 발달 단계가 빠르게 전개된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얘기하면서 가죠. 그냥 인원도 작은데. 그냥 현실적인 얘기로 뭔가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상위 단계로 보고, 여기 상위 상태는 의식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의식이요. 의식의 상태, 의식이 이렇게 투명하게 깨어있는 상태. 거기에 접촉했을 때 내가 사랑도 더 빨리 발달하고 용기도 더 빨리 발달하고 절제하는 것도 더 빨리 발달하고 더 빨리 이런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렇지?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느껴보셨나요? 소장님은? 근데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는 그거예요. 상위 상태 접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상위 상태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현재 나의 발달 단계의 의식이나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방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셔츠 보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타인에게 배려도 할 줄 모르고, 공감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네. 상위 상태에 잠깐 머물러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되게 이기적으로 나만 내 쾌락만 생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상위 상태에 접촉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나한테 필요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상위 상태에서 자기를 보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 어떤 뭘 훈련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겠죠. 박정환 선생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명상의 상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명상은 이렇게 진보된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된 의식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 떨어진다 그 부분이 좀 빈도수가 좀 줄어드는 거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계속 이제 명상을 주기적으로 하고 났을 때, 뭐 지금 내면의 긍정 변화를 경험한 그 연차의 횟수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랑 지금은 의식의 상태가 확실히, 어두운 의식 상태로 가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밝은 의식 상태에 지속하는 거, 그거가 좀 떠오릅니다. 저 지금 대화하면서 하니까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카메라 켜는 분들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대화를 하면서 갑시다. 지금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그쵸? 퇴행을 잘 안 한다, 그쵸? 명상 상태나 우리가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상태에 자꾸 접촉을 하면, 퇴행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내면의 긍정 변화, 이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미라클 모닝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걸 반복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정환 선생님, 은성숙 선생님은 되게 특별한 분들이셔요. 두 분이 거의 제일 오래 하지 않았나요? 이게 월요일날 이 시간을 빼서 긍정 변화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까르마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울타리에 부딪히면,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까르마라는 벽에 부딪히면 바로 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를 깨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100번이고 15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그걸 두들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고 저는 운동을 못해요, 몸이 약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이 평생의 까르마를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 가는 거를 한 100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100번이 좀 약해? 퇴행할 것 같아? 그럼 한 1000번까지 시도해보는 거죠. 1회, 2회, 3회 이러면서 1000번까지. 그러면 까르마가 깨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 그냥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접촉을 해보는 거죠. 그 까르마라고 생각하는 그 벽에. 그러면 웬만한 까르마는 다 해체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 없이 계속 부딪히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운동하는 습관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래서 심리치료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안이 높고 뭐 강박증이 있던 무슨 증상이 있든 자기가 그 증상을 역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정확한 행동 기제를 딱 잡은 다음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부딪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그 행동이 재설계하거든요. 행동이 뇌 회로를 재설계하기 때문에 까르마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를 둘러싼 어떤 행동 패턴을 해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거기에 꽂혀 있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일단 한번 해보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발달 단계를 매우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나에게 까르마라고 생각되는 어떤 나를 제한하는 벽이 보이면 그걸 이제 계속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 상태와 같은 진정한 상위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어떤 하위 의식 상태이든지 그 상태를 통과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상위 상태 훈련은 나선 형태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계속 그래서 뒤에 마음 챙김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적어놨어요. 이게 상위 상태 의식에 접촉하는 게 이 마음 챙김 하는 방법 이야기를 뜻하는 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숨겨진 지도 문법인데요. 자,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영어를 아주 정확하게 구사한다.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결합하고 형사,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며. 그쵸? 근데 아이들한테 문법 규칙을 적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적지 못하는. 네. 문법 규칙을 모르는데 그 언어 구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한국어 문법 적어보라면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적지 못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문법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성장의 모든 단계들도 마찬가지고 이 단계들은 숨겨진 지도와 같아서 마치 언어 구사하는 능력과 같아서 문법 규칙 같은 이 지도를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 어떤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단계의 지도를 한 6가지 레벨로 나눠진 지도를 우리는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지도들의 대부분 아주 엉망이다. 어린 시절의 잔존물처럼 유치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도는 정확하게 전 인류를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6단계에서 8단계 정도의 한 개인이 성숙해 가면서 밟아지는 단계를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해놨는데 각자의 지도는 엉망이라는 얘기죠. 뭐 1단계, 2단계에서 고착돼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 단계로 뭔가 포함하고 초월하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포함하고 초월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제가 요새 검사 해석을 많이 하면서 심리검사 해석을 많이 하면서 참 난처한 게 그런 경우예요. 그 MMPI에서는 자기의 방어벽을 엄청, 그러니까 자기의 이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벽을 엄청 높게 세워놓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율성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연대감을 개발한다든지 자기 초월적으로 의미나 어떤 관계의 연결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개발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대화도 안 하고 나를 위한 나는 왜 사는지 성찰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책을 안 읽으니까 좀 더 지적인 어떤 탐구 이런 것들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나갔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긴장도가 아주 높고 사람들과 교감할 줄 모르고 삶의 의미 방향성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정신적 활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교감을 해야 정서적으로 활력을 얻는데 교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긍정 정서도 못 느끼고 부정 정서도 못 느끼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쇼츠 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은 공허하고 슬프고 외로운데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다는 생각조차 다 이게 방어벽으로 다 막아놓고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걸 쫙 검사 해석을 해주면서 이거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에 대한 묵상도 하고 좋은 글귀 있으면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할까? 할까에 대해서 퀘스천이 물음표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의 삶에 편하고 익숙하고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숨겨진 문법의 1단계, 2단계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8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아까 1단계가 뭐라고 했죠? 1단계 구강기욕부예요. 이게 손에 잡히는 대로 내 입에 갖다 넣는 거. 구강기욕부에 고착된 사람들은 내 손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거에만 온 욕구가 이렇게 발현되기 때문에 돈 버는 거, 내 이기적인 거, 나의 쾌락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공허한지조차 몰라. 삶의 의미나 방향성을 놓쳐서 뭔가 허무하다는 느낌조차도 잘 안 느껴. 왜냐면 그 구강기욕부의 고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한테 엄마가 돌아가시거나 막 되게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사탕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관상된 비유긴 한데 구강기욕부에 고착되신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삶의 실존적인 그런 공백이 매우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런 걸 보지 않죠. 그래서 검사 해석을 하면서 심리검사 해석은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적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지만 그 구조를 설명하다 보면 여기 숨겨진 지도의 문법처럼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 발달 단계를 너무 소홀히 한 채 자기 내면의 발달을 방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긍정변화,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는 긍정변화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이 숨겨진 문법의 1단계 아주 낮은 유아적인 단계에 고착되어 있다면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아동 단계로든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지도가 있어야지 넘어가지는 거지. 심각한 건 어떤 게 심각한 건지 아세요? 심각한 건 발달 단계는 구강기 욕구에 고착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 거만 챙기고 싶은 욕구에 고착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스님이나 목사님이 된다. 아니 교수님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있어 보이는 영적으로 깨달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깨달은 상태를 잠깐 동안은 느낄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숨겨진 발달 단계의 문법이 1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뭐 여자신도 성추행도 하고 돈을 뭐 내 걸로 착복도 하고 그다음에 권력 싸움으로 내가 더 권력을 가질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의식의 상태는 높은 상태에 잠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문법 체계는 발달된 데가 굉장히 낮은 상태의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다시 보면 흔히 이 지도들에 대해서 대부분 너무 엉망이고 유치하거나 부정확하게 되어 있다. 문법 규칙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숨은 지도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와서 내면을 성찰하거나 자신의 의석을 살펴본다고 해서 이 지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저 내면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문법 규칙을 찾을 수 없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앉아서 명상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문법이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동의가 되시나요? 왜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좋으시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막 애들한테 소리 질러. 남편을 막 이잡듯이 막 잡아. 그리고 또 교회에 전화 오면 어머 권사님 뭐 이러면서 목소리가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내면적인 성장은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지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 단어와 이미지, 부호, 상징, 이 숨은 규칙을 보려면 공통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공통점을 파악해서 그 실질적인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발달이라는 게 발달 단계의 낮은 단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단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낮은 단계일수록 나한테 집중돼 있어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갖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나 이외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단계가 조금 더 높아지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공통의 룰이라든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단계가 더 높아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과 자비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상대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결감, 그래서 너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통일된 상태까지 나아가는 게 이 발달 단계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발달 단계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지 높은 단계로 올라갔는지는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의 관심사가 오직 자기의 이익을 향해 있는지 자기만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관심사가 타인의 사랑과 타인의 자비와의 연결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발달 단계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와는 다른 것이고 이 성장의 단계는 숨은 지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 낮은 발달 단계나 세계에 대한 지도에서 더욱 적합하고 성숙하며 발달된 단계나 지도로 진정한 성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참 지루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 볼까? 심심한데 성장의 단계 레벨업이나 좀 할까? 뭐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사는 게 좀 지루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의 발달 단계를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성장의 숨은 지도 찾기. 성장의 과정에서 덜 발달된 낮은 차원의 숨은 지도가 지닌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지도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기본적인 거는 그 재물에 대한 욕구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내 권력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이런 거는 1, 2, 3, 4개에 해당이 되게요. 낮은 단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죠. 그 발달 단계가 내가 아직도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린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린다. 이건 완전 1단계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강 욕구에 고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구강기 욕구를 어떻게 내가 다음 단계로 발달시킬 수 있느냐? 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일단 그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 욕구의 발달, 내가 평상시에 내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랑과 자비와 연결이라는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만,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을래? 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발달 단계에서 이게 1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구나라는 걸 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살고 있는 건데 라는 자각이 오겠죠. 그리고 자, 마음 챙김으로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렬해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에 홀라당 빠져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맛있는 걸 먹을까를 생각하면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고,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맛있는 거는 좋은데 한번 떨어져봐. 이렇게 떨어져 보고, 아니 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라는 거야? 내 욕구, 내 권위, 내 권력만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속해 있다. 그럼 똑 떨어져서 내가 나를 봤더니 너무 멋대가리도 없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한심한 인간, 내가 이 정도의 이 사람밖에 성장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감각이 생기려면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음챙김, 상위 단계의 의식 상태의 접촉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상위 단계의 의식 상태에서 접촉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문법 구조에 어떤 단계에 고착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마음챙김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강하게 끌리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쯧쯧 한번 혀를 차시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숨은 지도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이 지도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무의식의 지도를 인식하고 주관적이던 구조를 객관화시켜 보면서 이 지도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낡고 비논리적인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대체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장의 주요 단계들을 깨어남의 주요 상태들과 결합해서, 깨어남의 상태라는 의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맑은 의식 상태에 자꾸 접촉해서 우리가 성장의 주요 단계들을 자꾸 그 더 최고의 세계에 이르를 수 있게끔 노력해서 성장하는 거다. 어쩌면 우리가 이거는 왜 이런 발달 단계가 있고 의식의 깨어남의 이 레벨이 구분되는지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인류의 비교적 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아한 걸 한 가지 퀘스천을 가져볼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지?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능력이 높고 현명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돈 벌고 내가 권력을 갖고 이런 상태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왜 인간들은 전체 인구를 다 놓고 봤을 때 발달 단계라는 게 존재하고 의식의 상태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붓다나 예수님과 같은 분들은 최고의 발달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 8단계 중에 8단계에 이르고 의식에 깨어나면서도 최고의 상태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여러 방향성이 있겠지만 이 내면의 숨은 지도의 발달 단계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의식 상태를 최고의 깨어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려서 어쨌든 두 발달 단계와 의식 상태가 나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상태를 이 세상에서 좀 구현하고 살다 가는 거,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한테 존경심과 경외심과 그리고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을 받게끔 세팅이 돼 있다. 나도 모른다 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지. 근데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걸 하려면 마음챙김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마음챙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편한 자세로 앉아서 이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건 마음의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분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내 호흡도 알아차리고, 내 손바닥의 저림도 알아차리고, 발의 움직임도 알아차리고, 내 몸 상태 에너지도 알아차리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잘 흐트러지는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래서 초월과 포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단계를 충분히 포함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초월하는 거, 또 충분히 포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초월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발달 단계는 이전의 단계를 포함하는 동시에 이전 단계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던 새롭고 참신한 중요한 무언가를 보탠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 옛날에 왜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두 그릇 못 시키고 그냥 한 그릇만 시키고 이럴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노래, G.O.D의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도 있잖아. 네. 그걸 보면 아이는 그냥 내 눈앞에 맛있는 것만 챙겨 먹는 거고, 그죠? 엄마는 나도 먹고 싶은 맛있는 거지만, 그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함했고, 그 다음 단계로 초월해 있기 때문에, 저 음식을 내 입에 집어넣겠다라는 욕망이 그렇게, 물론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내가 뺏어서 내가 먹겠다는 엄마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 적죠. 그런 엄마들은 적고, 그걸 분명히 그 아이를 낳고 인생을 살면서 그걸 포함하고 초월하는 단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못 먹더라도 아이가 먹으면 나는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단계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충분히 내가 지금 단계에서 경험해야 될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포함하고 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견뎌내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내가 경험해야 될 걸 충분히 경험하고 이렇게 그 반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화의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원자에서 분자, 세포, 유기체로 변화하고 각각의 단계는 새롭고 참신하고 중요한 것을 존재 속으로 받아들여 이전의 단계를 넘어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내가 지금 요새는 되게 화를 내고 싶고 이기적으로 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화를 내고 충분히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시기를 내가 이전에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핍으로 인해 고착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충분히 화내고 싶고 충분히 이기적으로 굴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싶고 라는 욕구를 이건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누리시고 이제 됐다라는 감각이 생기시면 그 다음으로 초월해서 넘어가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발달 단계가 낮음으로 인해서 낮은 단계의 욕구에 끌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자.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단계를 절대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해주고 충분히 누리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그 다음 단계의 초월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초월과 포함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진화의 8단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초월이나 포함 중 어느 하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초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 이전 단계를 넘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는 데 실패하면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에 고립된 채로, 그래서 새로운 단계는 고착된 부분에서 많은 중독을 일으킨다. 하여튼 뭔가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에게는 깊은 갈망이, 강력한 원초적 욕구가 있는데 음식을 통해 허기가 아닌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 이 욕구가 일어날 때 이걸 온전히 초월하고 포함하지 못했다면 이 단계에 어떻게든 계속 집착하게 되고 이 구강 욕구를 넘어 구강 고착이 되는데, 이러면 욕구가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이것에 제압당한대요. 이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만 나는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은 이 욕구가 우리의 인식과 정체성 속에서 숨은 주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우리의 일부가 여전히 이 단계에 동일시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망이 굉장하죠, 사실. 그러면 음식이나 물, 집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일어났을 때 미치도록 이걸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서 그냥 그 욕구 자체가 되고 이 욕구만 눈에 보이고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거겠죠. 이 시점에서는 음식보다 중요한 게 없어 보이고 세상에 온통 음식뿐이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욕구를 놓아버리고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의 의식 상태에 자꾸 접촉해야 된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아침 시간대 명상하고 걸으면서 또 자기 들여다보고 이런 충분한 이유가 생겼죠. 왜냐면은 우리 내면을 어둡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로도 계속 빠져들 텐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로 빠져드는 것도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착되어 있는 발달 단계에 빠져 있는 것도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보면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달 단계를 조금 상의 상태하고 접촉해서 향상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뭐 떠오른 생각 한마디씩 하고 갈까요? 박정화 선생님 한 말씀 해보시면. 네, 요즘 이제 초월의식과 변성의식,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본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그 우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지구 생태계 혹은 뭐 기후 변화 이런 데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인류 외적인 의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루를 네, 잘 보내자 뭐 이런 네, 좋아요. 좀 다짐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상태를 하는 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지구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큰 의식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상 상태에서 지구의 생명 가진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주는. 그쵸. 그런 상태로 살면 너무 좋죠. 이현승 선생님도 한 말씀 해볼까요? 오늘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음소거 안 되세요? 대화가 어려우세요? 네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 은선숙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를 켜고 있는 도반입니다, 우리. 저는 요즘 저의 변화에 있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게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단어. 네. 여기 벽에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12월에 희망퇴직을 하고 제 또래들이 다 그만두고 저는 이제 제 또래가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 스스로 그런 어떤 소외감처럼 이런 거를 제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늘 막 이런 희망에 차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에너자이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그 회사의 공간에 가면 굉장히 조용해져요, 제가. 그러는 저를 요즘에 바라보고 있어요. 회사라는 공간이 뭔가 선생님을 이제 연결하거나 확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일단 바뀐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홀로서기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면서 지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예전에 못 느꼈던 감정들이 온 상태예요. 그게 그 융이 얘기했던 중년의 위기하고 약간 비슷한 상태이신 거고요. 네네. 에너자이로서 확장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이랬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어쨌든 직장에 옮겨지면서 그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삶의 의미를 줬던 그런 내용을 채울 수 없어서 생기는 소외감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죠? 근데 융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남은 인생에 내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 가야 된다, 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네. 일에서의 도전과 성취와 에너자이저로 그 모든 의미를 충족하셨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의 연결, 또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과의 또 몰입, 연결, 이런 것들로 새롭게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그냥 그 회사의 기능적인 역할로 만족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은 다르게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시고 조금씩 찾아가셔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를 막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꾸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모임도 가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좋아하는지, 어떤 경험을 좋아하는지 이걸 찾아서 그쪽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야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성을 다시 이제 되찾고 정서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걸 못 찾으면 정서적 활력도가 이제 죽어가면서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 같이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이게 지속해서 들었을 때 우리 내면에 아주 급격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매주 반복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 성실함과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 같이 네. 카메라 켜는 분이 한 명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모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까먹기 전에 우리 리뷰할 거는 잠깐만 리뷰해보면,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려면 요거 7가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리마인드만 할게요. 미소도 많이 짓고, 삶의 미소 지으란 얘기예요. 자기한테 벌어진 삶에 감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 보면 관용도 많이 베푸시고, 타인의 예쁜 면, 좋은 면 많이 읽어주시고, 너가 행복하면 난 더 행복해, 이런 식의 마인드로 나는 불행한데 너 혼자만 행복하니?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만 대박났니?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가 행복하면 나는 더 행복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예쁘다, 넌 너무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자연의 경외심 가지시고 늘 삶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호의와 자비의 마음으로 접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7가지 수행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에 오늘 저녁에 내가 넷플릭스나 이상한 거 안 보고 이상한 거 안 보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걷기 명상도 하고 미라클 모닝을 좀 해보자. 내일은 비가 오면 할 수 없지만, 안 오면 햇빛이 있을 때 좀 나가서 걷자. 제가 운동은 매일 했는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햇빛을 못 본 날하고, 헬스장에 안 가고 햇빛을 본 날하고, 그날 수면 상태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거든요. 확실히 햇빛 보면서 걸은 날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햇빛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늘
이게 하루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걸으시면서 또는 실내 자전거 타시면서 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좀 뇌에서 뿜어낼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내가 잠깐 우울해지는 것 같으니까 얼른 사이클을 15분 이상 타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20분 이상 걷든 얼른 해서 내 안에 행복 물질을 좀 뿜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에 2번은 주사를 맞자 뭐 이런 거죠. 하루에 2번은 운동 주사를 맞으셔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조화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게 명상을 열심히 하기로 한번 또 다짐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생각에 너무 빠져있지 않고 이걸 주시자로 또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나로 또 아까 박정환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구 위에 생명 가진 모든 것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감으로 다시 깨어나는 그런 명상 상태를 자주 만들어 보자. 좋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아까 TCI 검사에 연대감 표현을 했었어요. 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공감을 해주고 내가 상대를 배려를 해주고 내가 상대한테 따뜻한 사랑을 주는 걸 연대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감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번 더 드리려고 하시고 주변에 친한 사람한테 챙겨서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전화하면서 관심 한 번 더 가져주시고 네가 생각났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내면의 긍정 변화가 강화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우울해요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이에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선생님 우울해요 이렇게 하시는 건 매우 심각한 반칙입니다. 1번만 하셔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1번만 열심히 하셔도. 그리고 기준을 못 잡겠으면 하루에 5,000보 그냥 이렇게 하셔요. 네, 얼마나 걸어야 됩니까? 한 5,000보만 걸으셔도 됩니다. 5,000보 걸으려면 한 40분 걸으면 되나요? 빨리 걸으면 30분이면 되나요? 아닌가? 더 걸어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각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각화 오랜만에 하는데. 자, 시각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년까지 안 가도 좋아요. 1년 후, 2년 후 나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으면 좋을까를 떠올려 보시고 나는 어떤 삶을 원할까 질문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그리고 마치 나한테 이미 다 주어진 것처럼 이미 다 주어져서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눈 뜨면 그 삶이 쫙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각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머리 피시고 3분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지?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마치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서로 얼굴 봐주시고, 왠지 오늘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좀 더 우리 성장의 발달 단계를 조금 더 밟아보고 싶다. 내가 어느 단계에 고착되고 멈췄는지를 조금 파악해서 다음 단계로 좀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좀 더 의식도 투명하게 깨어난 상태에 자꾸 접촉해서 내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아마 드실 건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성장해 봅시다. 자,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또 긍정생활 양식 열심히 실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풀고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한 주 잘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네.